자, 어디를 보냐면, 자, 오늘 혈액형 빼고 선생님이 다 끝낼 거거든요. 자, 75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75페이지에. 자, 우리 인체 방어작용, 우리 지금 면역을 하고 있거든요. 자, 면역에 대해서. 자, 우리 지난주에 1차 방어에 대해서 했고요.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천성 면역이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 자, 비특이적 면역이다. 그리고 2차 방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1차 방어 다음에 2차 방어를 하는 건 맞는데 1차 방어가 끝나고 2차 방어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안 돼. 자, 우리가 이걸 이제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특별하지. 그래서 특이적 면역이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5가지를 선생님이 적어줬거든. 1차 방어.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피부 적어줬고, 그 다음에 점액을 적어줬는데, 점액은 가로에서 뭐가 있다고? 저기 효소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 자, 무슨 효소가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자, 점액 말고 이제 점막이 있습니다. 점막 코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균 작용을 합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대식세포야. 자, 간혹 가다가 대식세포가 뭐냐라고 하면 이 대식세포는 바로 백혈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백혈구가 훨씬 더 큰 개념이야, 얘들아. 백혈구 안에 림프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식세포도 들어가고, 형질세포, 전부 다 백혈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증 반응이 있다. 라고 해서 지난주에 선생님이 염증 반응 한 5가지 써주지 않았니? 5가지. 발열, 붉어짐, 통증, 부종, 그 다음에 고름,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염증. 자,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얘하고 얘는 1차 방어는 계속해서 하는 거야. 계속해서 끝까지. 왜냐면 얘가 이거는 처음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방어를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걸 우리는 바로 1차 방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어는, 자,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1차 면역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2차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역은 2가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항체에 의한 면역. 두 번째는 독성 T.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체에 의한 거, 그 다음 독성 T에 의한 거. 자, 2차 면역은 똑같이. 자, 무슨, 얘도 독성 T에 의해서 하는 거. 하지만 얘는 기억세포에 의한 거죠. 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중심이 돼서 하는 거를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차 면역이라고. 그래서 기억세포에 의한 거를 2차 면역이라고 하는 거. 기억세포에 의한 거. 자, 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이제 크게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 교재 한번 봐볼래? 5페이지부터 한번 봐볼까? 75페이지부터. 자, 75페이지 밑에 보면,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75페이지 밑에. 자, 여기 보면 고3 6월 모평에 이 그림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여기 이제 항체입니다. 항체. 항체가 이렇게 생겼어. 항체가. 물론 이제 조금 이따 항체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크게 보이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 되게 작거든. 되게 작은데 이게 이제 이걸 항체라고 하는데 항체는 단백질이야. 그래서 되게 작다. 되게 작고 가벼워. 생각보다 되게 가볍다. 그래서 이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쪽이 바로 항원 결합 부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자, 가변 부위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항체 종류에 따라 이 종류가 달라져.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항원하고 결합할 수 있죠. 뭐 이런 항원이 결합할 수 있나 봐.
이걸 항원 결합 부위라고, 가변 부위라고 하고, 이 밑에를 뭐라고 하냐면 불변 부위라고 하죠. 얘는 변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항체야. 굉장히 특이적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동그랗게 생긴 항원하고만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병원체는 뭐고 항원은 뭘까? 얘들아, 병원체가 있고 항원이 있어. 물론 이게 동일한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여기다 적어볼까? 얘가 병원체야. 병원체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 이게 병원체 X야. 그러면 이 병원체 X에 기역이라고 생긴 항원이 있고 니은이라고 생긴, 이상하다. 자 이쁘게 해야 돼. 이게 니은이라고 생긴 항원이 있습니다. 보이지? 그래서 이거는 병원체 겉에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 게 항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항원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병원체는. 그러면 병원체 Y에는 당연히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또 다른 병원체 Y는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뭐 이렇게 가지고 디귿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토를 해줄까? 그렇지. 리을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실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것 때문에 나오는 특징들이 있어. 그래서 병원체 겉에 있는 단백질을 우리는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항원으로 뭐를 만드냐면 백신을 만들어요. 백신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백신의 종류가 몇 가지 만들겠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얘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나오는 백신, 이 두 가지 중에 니은을 통한 백신은 병원체 Y도 뭐 할 수 있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비문학처럼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그거는 거기 가서 한번 얘기를 하면 되고. 자 여기 보면 밑줄 한번 그어볼래? 항원항체 반응의 뭐래? 특이성이라고 했어. 이 특이성의 뜻이 뭘까? 자 너네들이 이제 문제를 풀잖아. 근데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적으면 한 개의 항원은 한 개의 항체하고 반응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완전 구라야. 개소리야. 틀려.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틀렸냔 말이야. 그러니까 항원하고 항체는 되게 특별하게 반응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개하고 한 개 1대1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한 종류의 항원은 한 종류의 항체하고 반응한 걸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항체가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이런 병원체가 결합을 하잖아. 그럼 옆에 또 붙어. 얼마든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붙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해되지? 1대1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항원은 특별한 종류의 항체하고만 반응한다를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한 개하고 한 개가 반응한다. 그 뜻은 절대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여러 개가 반응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항원하고 항체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자,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래?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만 치라고 했거든. 자,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하다고. 자,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 그림이. 자, 그림을 중심으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줄기세포에서, 자, 이 장소가 여기서 골수에서 생성이 됩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져. 둘 다. 뭐가? 림프구가. 그러니까 림프구에 대한 줄기세포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서 성숙을 하냐면 가슴샘에서 성숙 분할을 하면 T림프구가 되고 그대로 골수에서 만들어졌는데 골수에서 성숙을 하고 분할을 하면 B림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뭐라고 했냐면 이 B의 뜻은
골수라는 뜻이야. 성숙하고 분해되는 장소. 그래서 골수의 본 메로우 이렇게 쓰거든. 이게 골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비림푸구라고 하고, 이 T는 사이머스라고 하는 가슴샘의 T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주에 선생님이 그냥 외울 때는 우리 가슴 위에 티셔츠를 입었다 그렇게 외워도 돼. T, 가슴 T 이렇게 외워도 돼요. 외울 때 편하게 이렇게 외워도 되고. 자, 먼저 이 상황을 이제 설명하려면 이거 전체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가로에서 뭐라고 써? 이거 굉장히 특이적인 거지. 특별한 상황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요게 보면 보조 T림프 구호지. 자, 영어로 하면 이제 헬퍼라고 해요. 헬퍼 T. 자, 이 헬퍼 T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처럼 어떤 특정한 병원체가 있어요. 이게 병원체라고 합시다. 자, 얘가 먹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가 대식세포라고 먹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식균장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 이거 몇 차 방어냐면 1차 방어죠. 1차 방어. 이걸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소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특정한 세포가 요거에 대한 정보를 받죠. 그래서 이 정보를 받는 이 세포 이름은 뭐냐면 이거를 보조 T세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 이 과정을 항원 제시라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드디어 2차 방어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이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조 T림프구가 봐봐. 자, 이 두 가지를 촉진을 해주죠. 누구를? 얘도 촉진을 하고 얘도 활성화를 해주면 이거 둘 다 촉진이야. 얘도 촉진, 얘도 촉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이적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야. 어떤 거에 대한 이 병원체 X, 이 병원체 X에 대한 정보를 독성 T림프구한테 줘요. 얘는 다른 말로 킬러라고 하거든. 킬러 T. 죽이는 놈이야. 근데 뭘 죽여?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뭐라 하냐? 병원체를 못 죽여. 누구를 죽여? 병원체에 감염된, 동그라미 쳐야 돼. 세포를 죽이는 거지. 병원체를 못 죽인다고 얘기를 했고, 병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자, 여기로 했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보조 T가 이제 T를 독성 T로 만들죠. 그러면 얘는 아직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얘 X에 대한 감염된 세포만 죽일 수가 있어요. 얘는.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때? 이 보조 T가 자, B림프구를 분화 촉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분화 촉진을 해주면 하나는 형질세포, 하나는 기억세포인데 이 그림도 외워라. 항상 형질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핵이고, 자, 요게 속포체, 골지체거든. 근데 왜 이런 그림을 줬냐면, 뭐 대진용으로 이걸 배웠는데 이런 그림들이 바로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을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항상 그림만 봐도 얘는 형질이구나라고 확인하면 돼.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바로 Y자로 된 항체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아까도 보였듯이 여기에 특정한 항원하고만 결합해. 그 특정한 항원이 뭐냐면 X. X와 관련된 항원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와 관련된. 그래서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뭐라냐면 기억세포. 그러니까 이 기억세포는 이미 만들어 봤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그치. 1차 침입시. 그러니까 여기다가 1차 침입시에 생성만 해놔요. 만드는 것만 1차 침입시에 생성을 하고 1차 때는 못 써먹어.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 얘는 2차 때 써먹어. 그래서 2차 때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엄청나게 많아. 다량의 형질세포와 다량의 기억세포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다량의 형질, 다량의 기억으로.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만을 2차 면역이라고 하죠. 이걸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특이적이라고 하죠. 굉장히 특별해. 요거에 대한 것만 얘기하나. 병원체 X. 자,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가 뭐냐면, 자, 얘들아, 파란색으로 박스를 딱 치면 이거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요 과정은.
자, 요 과정을 우리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설명은 나와 있어요. 요거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체액성 면역은 뭐냐면 요 과정을 전부 다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됐지? 네.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됐냐면 얘는 세포의 성질을 가진 면역이다. 그 세포가 뭐야? 독성 T세포에 의한 면역이다.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얘는 체액이야. 이 체액의 뜻은 뭐냐면 혈액, 림프액, 그 다음에 혈액, 그 다음에 조직액 이런 세 가지. 조직액, 혈액, 림프액처럼 액체 있죠. 액체. 체액의 존재. 그게 바로 뭐냐면 항체에 의한 면역이야. 그렇게 해서 이름이 체액성 면역이 되는 거야. 이름 자체가. 얘는 체액성. 그러니까 항체에 의한 면역을 우리는 체액성이다. 얘는 세포에 의한 면역이라고 해서 이걸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야.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 자, 우선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 하나만 설명하고 요거는 거기까지만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봐볼래? 그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 그 처음에 A와 B를 주사를 해요. 근데 요거는 요거보다는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그냥 그려주는 게 낫겠다. 자,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한번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려서 해석해 줄게. 자, X축이 시간이고, 자, 그 다음에 Y축이 항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차로 X라는 병원체를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세컨드로 X를 넣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런 그림은 문제에서 되게 많이 보지. 자, 첫 번째 1차로 들어온 이후에 며칠 걸리냐면 6일이 걸려요. 얘들아. 6일 정도 걸려. 한 6일 정도 걸리면 항체가 생성이 돼. 그럼 6일 동안 뭐 하는 거냐면 아까처럼 1차 방어를 하고 그 다음 항원 제시를 받고 보조티가 뭐 하는 거야? 보조티가 분할 촉진을 하겠지. 그래서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 6일 걸려. 만약에 너네들이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리잖아. 그러면 6일 동안 되게 아픈 거야.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버티고 죽는 경우도 나올 수 있잖아. 6일 동안 못 버텼으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항체가 생겨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똑같은 경우면 팍 올라가서 항체가 어때? 되게 많지. 자, 몇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거의 그래프상 보면 몇 배 차이가 나나? 3배? 4배? 3.5배? 그러니까 만약에 항체가 얘들아 3배 많아. 자, 몇 배? 10,000배? 3배. 여기가 한 10에 1승 되고 얘가 한 10에 4승 정도 돼. 맞지? 그래, 맞아. 여기서 한 1000배에서 거의 10,000배, 1000배, 100배, 1000배, 1000배 정도 돼. 여기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어때? 질병이 안 걸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병원체가 들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한 거야, 여기서? 자, 우선 첫 번째 이 그래프를 보자고. 이게 이제 무슨 면역이라고 하니? 이게 바로 2차 면역이라고 하죠.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량의 형질하고 또 다량의 기억으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억세포, 여기 혹시 기억세포 있냐? 얘들아? 기억세포 있어 없어? 있겠지.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1차 침입 시 이미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고 그때는 못 써먹지. 왜? 이미 이제 지났어. 6일 지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써먹을 수 있는 거야. 1차 때는 만들어 놓기만 하는 거지. 기억세포를. 그래서 여기서는 1차 면역만 하는 거고 그래프상 여기서 2차 면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근데 이제 간혹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1차 침입이 됐어요. 또 2차 침입이 됐어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건 Y가 침입을 두 번째 해도 Y 파란색이래. 그럼 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2차 면역을 못하냐면 그냥 못해. 원래 못해. 그러니까 왜 못하냐면 이유는 얘는 그냥 기억세포를 형성을 못하니까. 못 만들어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 거기 보면 77페이지 보면 B가 그렇지. 그러니까 왜 B가 못 만드냐라고 하면 그냥 걔가 못 만들어서 그런 거야. 그냥 얘는 못 만들어. 만들 수 없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는. 자, 이제 밑으로 가볼까? 자, 밑에 가면 이제 백신의 개발이라고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써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주사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문제를 풀 때 주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백신 주사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면역, 혈청. 요즘은 이제 혈장 주사라고 하거든. 이렇게 있고, 자, 세 번째가 기억세포 주사가 있어요. 자, 특정한 뭐 G한테 자, 병원체 X를 주사한 후에 첫 번째 백신. 자, 백신의 뜻은 뭐냐면 가로. 자, 이 뜻은 뭐냐면 죽이거나 약화시킨 항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얘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1차로. 근데 어때? 죽이거나 약화시켰기 때문에 우리한테 크게 어떤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뭐 느끼지 못할 만큼. 근데 이제 목적 자체는 뭘까요? 2차 면역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무슨 세포?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고 있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백신의 역할은 예방용이라고 하지. 병을 걸리기 전에 미리 2차 면역을 하게끔. 우리 이제 코로나를 맞았잖아. 근데 코로나를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걸렸는데도 막 몸이 아프고 걸리고 그거 맞았는데도 또 코로나에 또 걸리고. 물론 미리 맞았기 때문에 약화시킨 걸 맞았기 때문에 두 번째 걸리니까 실제로 걸렸을 때는 그렇게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게끔 이제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죠. 자, 요게 지금 백신 주사. 자, 두 번째는 혈청이죠. 자, 그럼 혈장이 무엇일까?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우리는 혈액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혈액 안에 혈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혈장 안에 또 혈청이라는 게 있어요. 좀 너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혈청이 혈장이고 혈장이 혈액이야. 근데 다시 쓸게.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 혈액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어. 근데 얘가 거의 비슷하게 혈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혈구는 뭐냐면 혈구는 세포야.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세포. 무거운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액체 성질인데 이게 바로 체액이야.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 아까? 체액성 면역이 누구에 의한 거라고? 항체에 의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이퀄 그냥 항체 주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왜 주사로 놔? 얘들아, 갑자기 항체 주사를 놨어. 이유가 뭐지? 그냥 몰라 놨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병원체 X를 집어넣어. 그러면 거기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뽑아서 다른 G한테 넣어줘. 그럼 뭐야? 어쩔 TV? 뭐 어쩌라고?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얘는 뭐 있을 때만 가능하고 뭐 있을 때만 효과가 있어? 항원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거야. 그냥 우리 몸에 항체가 들어온들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이냐면 그냥 치료용이야. 특정한 항원이 들어와서 이미 걸린 사람한테 치료하려고 넣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를 못할까? 2차 면역이 아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넣어준들 그 다음에 2차 면역을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못해. 이게 바로 면역혈청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면역혈청은 항체로 바꿔서 풀면 돼요. 항체로.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기억세포를 넣어준대. 특정한 X가 들어가죠. 병원체 X가 들어가서 기억세포를 추출해서 또 다른 완전 다른 G한테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는 괜찮아. 그래서 얘는 2차 면역이 가능하다. 그냥 예방, 그러니까 1번하고 똑같아요. 그냥 예방용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냐면 특정한 G한테 넣어서 두 가지를 빼요. 이거 아니면 이걸 빼.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안 가르쳐주죠. 하나는 기억을 넣고 하나는 니은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자, 뒤에 이제 조금 더 쌤이 한번 보여주긴 할 건데, 이게 시간이고 이게 항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기억을 주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랬대, 얘들아. 이렇게 됐어. 자, 기억이 뭔지 모르는데 기억을 주사했더니 항체가 바로 있네.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로 x를 넣었더니 이렇게 되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세컨드로 x를 넣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첫 번째, 보자마자 기억은 무슨 주사일까? 원래 병원체를 집어넣으면 항체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6일 후에 만들어지잖아. 근데 얘 넣자마자 하니까 이걸 그냥 뭐라고 쓰면 돼? 이거는 혈청 주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항체야. 이건 혈청이야. 무조건. 그림에서 넣자마자 조금 있잖아. 근데 여기를 T1이라고 합시다, 얘들아. 자, 그럼 물어볼게. T1 시점에서 체액성 면역을 할까 안 할까? 얘들아, T1 시점에서 체액성 면역을 할까 안 할까? 특이적 반응을 해 안 해?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왜냐? 자, 얘하고 잘 봐. 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 체액성 면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은 원래 정의가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B림프구를 통해서 형질을 통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이 과정들을 일련적으로 다 우리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없이 그냥 외부에서 항체만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체액성 면역을 한다라고 할 수 없어. 잘 물어보지. 그럼 여기서 특이적 면역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원이 있어야지 뭔 반응을 하지. 특별한 여기서 이제 좀 독특한 상황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 항체가 원래 항체는 사라져. 그러니까 항체하고, 얘들아, 항체는 본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이 형질세포는 둘 다 수명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네 둘은 다 없어져. 그러니까 항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현재 형질세포가 있다는 얘기야. 왜? 항체는 특이적이기 때문에 형질세포도 특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애가 얘거든. 그럼 당연히 항체가 사라지면 형질세포도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세포가 형질로 바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맞지. 근데 갑자기 형질이 기억으로 바뀌었다라고 나와, 문제에서.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한 번 형질이 되면 이미 끝난 거야. 이제 없어져 다. 수명이 있어가지고 사라져. 그러니까 형질이 뭐로 바뀌었다? 다 틀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죠. 형질은 기억이 될 수 없다. 근데 기억은 당연히 형질로 바뀌지. 당연한 거야. 얘는 분화가 안 된 거고 얘는 분화가 된 거라서 얘는 다시 기억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문제 풀면 자주 물어봐. 기억은 형질로 되지만 형질이 기억이 될 수는 없다. 자, 요거는 체액성 면역도 아니고 항원항체 반응도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항체가 있어서 사라졌을 뿐이다. 그래서 이건 X에 대한, 만약에 X에 대한 면역 혈청 주사라고 해야 할지라도 다시 1차 면역부터 다시 해야 돼. 됐지? 다시 1차 면역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항체가 있어. 얘를 제외하고 항체는 뭐하고 똑같냐면 뭐라고 할까? 여기서는 그냥 체액성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특이적 반응을 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내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항원에 의해서 항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요거를 잠깐 지우고. 자, 그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에이즈에 대한 얘기를 할까? 에이즈. 자, 에이즈 86페이지 정도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자, 에이즈 한번 봐볼래? 에이즈 86페이지 가면 거기 9번. 자, 9번 이제 그래프를 얘기를 하려고 해.
자, 우리가 에이즈를 이렇게 설명하거든. 자, 이걸 뭐라고 하더라?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해요. 얘들아,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2차 방어를 아예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2차 방어의 시작점은 누구였니? 얘들아, 2차 방어의 시작점은 바로 보조 T림프구지. 왜냐하면 대식세포가 세균 X를 식균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항원 제시를 해주는 게 첫 번째로 보조 T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림프구를 부다 촉진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면 이 T림프가 무슨 T림프구냐면 얘가 보조 T림프구야. 얘가 숙주거든. 그러니까 이 보조 T림프구를 숙주로 삼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떻게 하냐면 감염이 되잖아. 감염이 되면 여기서 보면 항체가 만들어져. 보이지? HIV 항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빡 하고 만들어져. 얘가 그래서 이 항체가 HIV를 어떻게 제거를 해. 근데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죠. 왜냐하면 HIV가 이렇게 해서 뚝 떨어져요. 그럼 이만큼 살아남았잖아. 근데 얘가 어디 있냐면 보조 T 안에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보조 T 밖에 있는 애들은 다 제거가 되는데 보조 T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항체가 결합을 못해. 그럼 걔네들은 살아남아. 그래가지고 쭉 가. 근데 여기까지 몇 년 걸리냐면 여기가 한 12년 정도 걸려. 그러니까 잠복 기간이 한 12년이 돼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한 12년 정도 되잖아.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면 죽어. 근데 왜 죽냐? 왜 죽을까? 왜 죽냐면 감염 결핍, 그러니까 면역 결핍이 돼서 죽어.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뭐 감기에 걸렸는데 그냥 죽어. 왜냐면 후천성 면역을 못하니까 특이적 면역을 항체를 못 만들어서 독성 T도 없어가지고 그다음 갑자기 이제 막 사람이 막 피부에서 뭐가 딱딱해. 근데 봤더니 이게 뭐야? 암이야. 그러니까 독성 T의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 감염된 세포도 죽이는데 암세포도 공격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 독성 T가 정상적이어서 암이 되기 전에 그 세포를 다 죽여버리거든. 근데 후천성 면역 결핍이 되면 암세포가 나와도 그걸 그대로 둬버리지. 그래서 주로 이제 암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감기 걸려서 폐렴에 걸려 죽든지. 근데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폐렴 걸릴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 그래서 후천성 면역으로 죽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기역, 뭐 니은, 뭐 디귿 해가지고 막 물어보지. 그치?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보조 T림프구. 한 12년 정도 되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뭐냐면 약 먹으면 계속 가요. 계속 가. 그래서 요즘은 뭐 에이즈에 걸려도 그냥 뭐 20년 더 살고 30년 더 살고 그래요. 왜냐면 약만 먹으면 돼. 그러면 이 HIV 그 바이러스가 완전 치료는 안 되는데 계속 억제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생존 능력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원래 여기까지 숙제야 얘들아. 자, 86페이지까지 그 혈액형을 빼고 다 푸세요. 혈액형을 빼고 다 풀어야 돼. 혈액형을 다 빼고 혈액형만 빼고 푸세요. 자, 그 다음 또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 하나 알려줄게. 그래서 자, 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그래프가 뭐가 있냐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옆에다 바로 그려줄게. 자, 그래프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병원체 X입니다. 세균 X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래. 자, 그랬더니 선생님 그래프를 3개를 그려줄게. 자, 1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2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정상이고 하나는 대식세포가 결핍이 됐고 하나는 림프구가 결핍이 됐답니다. 자, 누가 정상이야? 여기서 되게 쉽지. 1, 2, 3 중에서 누가 정상이야? 3가 정상이죠? 왜? 세균이 사라졌잖아. 자, 그럼 1하고 2 중에서 누가 대식세포가 결핍이 됐을까? 누가 더 중요해?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1이 대식세포가 결핍이 된 거야. 그러니까 1차 방어 자체를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세균 X가 빡 올라가지. 근데 아예 1차 방어를 못하면 우리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 다음 2는 뭐냐면 얘가 림프구 결핍. 주로 이제 보조 T.
에이즈 환자 같은 얘가 림프가 결핍이 되면 2가 되죠. 2가. 이런 그래프 꽤 나와. 문제를 풀다 보면. 요런 그래프가 생각보다 꽤 나온다라는 거. 자, 볼까? 자, 오늘 숙제는 얘들아 우선 86페이지까지 풀고 그다음 오늘은 선생님 프린트물을 안 나눠줄 건데 자, 선생님 이제 그림만 살짝 볼 거거든. 179페이지 가볼래? 자, 179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여기서 보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숙제야. 총 한 48문제인가 49문제 정도 되거든. 여기서 그림으로만 보면. 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딱 봐도 이거 식균적 경하고 있는 거. 이거 형질이고 항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다음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조 T가 항원 재질을 받고 있는 거지. 자, 얘도 마찬가지. 항상 이 그림 자체가 뭐라고? 형질 세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나?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 지금 1차 방어죠. 대식세포는 뭐라고 하냐면 백혈구야. 형질도 백혈구고 기억세포도 백혈구야. 얘들아, 그 모든 세포들을 다 백혈구라고 총칭을 하는 거라고. 여기서 자, 여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균 P가 X는 빡 줄었는데 Y는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면 X가 정상이고 Y가 어쨌든 결핍된 사람인가 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가면 1차 방어를 못하는 애들, 그다음 Y처럼 되면 2차 방어를 못하는 애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서 미안. 자, 이렇게 9번. 자, 알레르기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할게요. 여기 나왔죠. 이거 얘기하려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식세포만 결핍이 됐다. 이게 1차 방어 못하는 애다. 얘는 보조 T, 얘는 정상.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는 2차 면역을 한 거. 이렇게도 얘기했고. 이 화학물질을 우리가 히스타민이라고 합니다. 병원체 감염된 물질. 그 다음에 이런 거. 여기 이제 이런 뭐 약간 비문학 느낌이 나는 거.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도 별거 아니죠. 처음 취집했느냐. 이거 봐볼래? 처음 취집했느냐 이게. 아, 요거 12번은 좀 독특할 수도 있죠. 기억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12번 한번 잠깐 봐볼래? 기억이 뭔가라고 했는데 자, 기억은 항원 X가 처음 침입했지 얘들아. 자, 그런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다음에 만들어졌어? 아니면 바로 만들어졌어? 바로 만들어졌잖아. 그럼 얘는 1차 방어 거야? 아니면 2차 방어 거야? 1차 방어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니은이 항체야. 왜? 최소 4일 이상 이렇게 걸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니은이 항체고 얘는 뭐냐면 면역 단백질이라고 해. 그러니까 라이소자임 그런 것들. 또는 뭐 보채 단백질 그런 말 하거든. 그러니까 시점을 딱 보면 돼. 그러니까 1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항원 X가 처음 침입하자마자 나오는 거는 아, 이건 1차 방어하고 관련된 거구나. 맞지? 근데 2차 방어는 시간이 걸려. 최소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6일 걸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항체야. 니은이 항체야. 이런 거 이제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면역 단백질이다라고 하면 뭐 그런가 보죠. 그렇죠? 1차 방어에 쓰이는 면역 단백질이다라고 해석을 자, 해주면 돼. 이거 다 모의고사거든. 어쨌든 이거 다 똑같고 여기 나왔잖아. 이게 무슨 주사라고? 보자마자 혈청 주사야. 혈장 주사, 면역 혈청 주사. 그냥 면역 혈청이라고 쓰면 돼. 항체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1차 방어, 1차 면역밖에 못했지. 얘는 이제 니은을 주사했대. 뻔해. 읽어보면 기억세포 주사했겠죠. 하나가 뭐라 하냐? 하나가 기억세포고 하나가 항체다. 그럼 얘가 항체고 얘가 기억세포겠지. 그러니까 기억세포만 2차 면역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나머지는 없고. 항원 항체 반응. 여기 나왔지? 대식세포 결핍. 요거는 보조 T림프구. 림프구 결핍. 이거는 정상.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석하지 말고 바로 다 똑같아요, 그림이. 요거는 2차 면역을 한 거지. 기억세포가 있나 봐요. 자, 요거는 아니고 6일 걸렸으니까 쟤도 마찬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왜 못했냐라고 하면 지금 A와 B를 동시에 침입했는데 하나는 항체 B는 계속해서 어때? 1차 면역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기억세포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자, 23번, 24번. 이건 다 비문학 느낌.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하다 보면 그냥 그래. 여기서 얘도 그렇지. 이런 것도 약간 잘 읽어보면 돼. 여기서 1차 방어하고 2차 방어. 이런 게 이제 GA, GB, GC, GC가 나오잖아. 그래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걸 보고 혈청을 넣느냐 아니면 그걸 넣느냐 이제 확인하면 되죠. 자, 얘도 이제 뭘 주사한 거야? 항체, 혈청.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1, 2, 3에서 체액성 면역을 했느냐 물어보면 2에서는 체액성 면역을 한 게 아니죠. 여기서 특이적 반응을 하는 거는 1, 3는 특이적 반응을 한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는 전부 다 뭘 했기 때문에? 2차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체액성 면역을 한 거죠. 1, 3에서는. 이렇게. 여기 이제 다 숙제, 얘들아. 이건 2차 면역을 한 거죠. 이렇게. 밑에 문제 없고, 마찬가지. 또 있지? 혈청주사. 혈청주사. 항체주사. 여기는 전부 다 하면 됩니다. 끝. 여기 나왔죠. 면역단백. 아까 그 그래프하고 똑같은 것 같아. 항체가 4일, 뭐 거의 6일 이후로 이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다 숙제. 이렇게. 자, 이거 조금 약간 독특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병원체고, 항원의 종류가 몇 개냐면 얘는 2개고, 얘는 하나고, 얘는 하나야. 그랬을 경우에 만들어질 수 있는 항체가 기억은 2개, 니은도 하나, 디귿도 하나잖아. 그러면 기억에 의한 항체는 얘한테도 반응하고 얘한테도 반응한다라는 걸 이제 약간 표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돼. 별거 아님. 여기서 끝. 여기까지 숙제야. 그래서 오늘은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숙제하면 돼. 그러니까 단원 문제 앞에 다 풀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숙제. 그래서 프린트물은 선생님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